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제10장 관광자원과 개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앞서서 여러 번 이야기하고 관광 자원이 있어야 관광에 있어서 우리가 크게 볼거리, 먹거리를 볼 수 있다. 그걸 또 느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10장 관광과 자원, 관광 자원과 개발은 첫 번째 관광 자원, 그리고 관광 개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자원의 개념에서 나온다. 자원. 자, 자원의 개념은 뭐냐? 자, 이렇게 나오는 석탄 자원이나 우리가 뭐로 캐낼 수 있는 거, 일반적으로 캘 수 있는 거, 그리고 시추, 땅을 일부 땅이라든지 이런 걸 파서 꺼낼 수 있는 거, 석유 또는 뭐 토목공사라든지 이런 석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산에 있는 산림자원, 산에 울퉁불퉁 울창하게 있는 자원들을 우리가 자원들을 가르쳐낸다. 그리고 무생물과 자연작물 이런 것들을 보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바다, 자연작물, 무생물, 산에 있는 천연자원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자원에 대한 의미는 일반적으로 앞서서 설명드렸던 석탄이나 석유, 산림 등과 같은 자연자원을 가리키며 자연자원은 지구상에 보존되어 있는 생물 그리고 무생물로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생물, 무생물로서 판단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곧 자원이라는 것은 정해진 기술 및 경제적, 사회적 조건 아래 인간이 유용하게 할 수, 우리가 이런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 이걸 만들어서 기름을 넣으면 자동차가 굴러가듯, 그죠? 유용하게 쓸 수 있고, 이건 지금 석탄은 많이 안 쓰지만 그래도 지금 비닐하우스 원에 하시는 분들은 안에서 연탄을 쓰고 있는 거 마찬가지. 그래서 사회적 조건 아래 인간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자연과 환경 및 생태 시스템을 포함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원의 개념은 앞서서 이야기했던 우리가 파서 더 고갈성 자원과 비고갈성 계속 꺼내 쓰면 없어지는 것 아니면 지속적으로 없어지지 않고 계속 나오는 자원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고갈성 자원, 이 고갈성 자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석탄이나 석유 같은 자원이 한정이 되어 있는 것,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용에 따라 재생산이 안 되는 것, 이미 다 파버리고 다 뽑아 써버리고 나면 없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완전히 또 이런 것은 형체가 완전히 사라지는 물리적 고갈성과 시간 변화에 따라 경제적 효용 가치가 없어지는 것,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고갈성 자원이라는 것은 계속 써도 뭐 없어지지 않는 것, 이런 것을 볼 수가 있고. 자, 다음은 재생자원, 우리가 만들어서 쓸 수 있는 유한한 자원, 즉 재생자원과 재생 불가능 자원들을 볼 수 있다. 재생 가능한 것, 여기 있네요. 재생 가능한 자원은 이렇게 산림자원, 어자원, 그죠? 산림자원과 어자원과 같은 이런 작은 종들을 이런 인공적으로 알을 부화시켜서 번식시켜서 바다에 풀어가지고 또 키우고 하는 이런 재생 가능한 자원들은 고갈성과 비고갈성,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걸 갖다가 왜 비고갈성, 고갈되지 않게끔 계속 먹을 수 있게끔 우리가 어린 치어들을 계속 방류를 하는 거죠. 계속 방류를 해가지고 보내주면 얘네들이 바다에서 자원에서 그대로 나중에 큰 치어에서 어류로 발생되어서
자원의 존재량을 빼낼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재생 불가능한 자원, 이미 우리 이 재생 불가능한 자원은 산에 두꺼운 나무, 큰 나무들이 많은 대신에 다 뽑아 써버리고 나면 나무는 식지 않고 다 뽑아 써버리고 나면 바람이 불면 이 나무들이 바람을 막아주고 비가 폭우가 내리면 길을 막아서 우리 도심에 있는 집들을 보호해주는 이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없으면 이런 것이 없어서 즉 자원의 존재, 수 이런 양이 부족해가지고 부족하게 되었을 때는 이 결국은 우리는 이 자원에 대해서 고갈되기 때문에 더 이상 뽑아 쓸 수 있는 유한한 자원은 없습니다. 유한한 자원은 없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자원의 정의 보면 진머만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산출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한다. 우리가 기존에 존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산출되어서 쓸 수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자연이 단순히 자연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죠? 우리가 심어 놓는다고 해서 나무를 이건 그렇죠. 산에 나무를 심는다고 해서 손가락만 나무를 심었는데 심어 놓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다. 얘가 참 자연적으로 자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자라고 크고 돌봐줘야 된다. 그 외 체프만이라는 교수는 이랬다. 물리적 세계의 전부도 아니고 인간 세계의 전부도 아니다. 이것은 양자 서로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보고 있다. 그러면 이런 자원을 물리적 세계와 인간 세계 상호작용으로서 시간과 공간, 기술 세 가지 자원 변화를 이용하는 요인이다. 적용하는 요인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육지수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자연적 소장에 있어서 기술적 소흥, 소치 등에 있어가지고 기술적 조건은 경제적 조건을 만족시킬 때 비로소 매장량에서 자원으로 진화하는 것이다. 결국은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켰을 때 그 자원을 갖다가 현재적 자원이라고 하고 또는 매장량의 잠재적 자원이라고 이야기한다. 우리 관광의 대부인 이정춘 교수는 인간이 시간적 및 공간적 차원에서 생태계에 대한 기술적 매체로 얻을 수 있는 것, 즉 경제적 성과 행위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교수님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아래 우리가 381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자연과 시간 그리고 공간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과의 시간, 공간과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우리가 자연과 공간과의 시간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시간의 문제와 자원 상관관계를 분석할 때 반드시 시간 규모 내지 시간 기간 이런 설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수송수단이 혁명적으로 발달은 이렇게 나오는 것은 지역 간의 교류가 활발하게 되고 지역 간의 거리가 파생되어서 뭐 이렇게 새로운 기술들이 발견되다 보니까 우리가 관광 여행이 크게 상업하게 된 것은 뭐냐면 교통이 발달되었다고 했었죠. 뭐 철도, 전기 철도가 발달되고 크루즈가 배가 기차가 발달되어서 지역 간 교류가 활발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연료의 유동성 확대는 뭐냐면 기술 자원과 연료 자원을 창조할 뿐만 아니라 이를 대체하고 보다 높은 효용을 발휘할 수 있도록 수단을 제공하고 기술,
발달되어 왔다는 거죠. 기술이 점차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발달되어 왔다. 그러다 보니까 이 원료에 있던 유동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원에 미친 영향력을 궁극적, 낙천적으로는 열광적으로 해석될 수가 있다. 그래서 곧 인간과 자원의 상호작용, 이거는 원료, 새로운 기술이 발달하면 우리도 그렇죠. 지금 석유 기름 쓰다가 수소, 다음에 같이 나오는 게 자동차가 전기 자동차, 그죠? 하이브리드, 전기와 석유를 같이 쓰는 것, 이런 것들로 충분히 이해될 수가 있다. 의외로 계속적 개발 가능성은 자원 문제의 동태적인 면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응용 기술은 어떻게 되는가? 응용 기술은 이런 응용 기술들은 뭐냐면 자원과 경제 관계에 있어서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 이런 문제들은 뭐냐면 고갈성 및 재생 불가능한 특성과 재생 가능한 자원에서도 인계 영역에 존재하는 점, 이런 응용 기술, 이 두 가지만 해서 하나만 하는가, 1 플러스 1이 아니라 1 플러스 2가 될 수 있게끔 하나의 응용 기술을 발전시켜 오고 있다. 응용 기술을 발전시켜 오고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자, 그러면 또 하나의 희소 원료 대체 기술들 가지고 있다. 자, 앞서서 말씀드렸던 발명 기술, 새로운 기술들을 가지고 있고, 연료의 유동성을 확대되고, 그러다 보니까 응용 기술이 발달됨으로써 희소 대체 기술들이 여러 가지가 발달됩니다. 그죠? 발달되고 있다. 지금 이런 것들은 우리가 차량에 대해서 IT 분야에 대해서 크게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느껴볼 수가 있다. 지금 여러분들이 타고 계시는 차들이, 그죠? 보시면 이전에 나왔던 차량들은 지금 차선만 바꾸더라도 삐삐삐 알려주죠. 그리고 옆에 백밀러에 불이 깜빡깜빡 들어오면서 옆에 차가 본인 차에 접근했을 때도 알려준다. 이런 응용 기술들이 발달하게 되고, 그 다음 고속도로에서 80이든 90이든 100이든 브레이크, 즉 클립 장치만 해놓으면 지속적으로 가게끔 된다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원료의 대체 신기술. 자, 이전에는 기름만 넣고 갔는데 이제 하이브리드, 배터리로도 가고, 그죠? 자, 이제 수소, 전기자동차. 지금 현재 전기자동차가 상용화되어서 번호판, 파란색 번호판으로 달고 가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갱신 가능한 자원의 이용 강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전기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전기와 더불어서 또 다른 것들이 뭐가 있을까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점차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한한 잠재 기능들을 현실에 꺼내 쓸 수 있는 것들이 발생된다. 즉 잠재 자원으로서 현재 자원으로 전환시켜서 꺼내 쓸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반영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 뭐냐, 이렇게 잠재 자원들을 끌고 오다 보니까 경제성장, 우리 기술과 경제성장이 더불어서 등장한 자원의 문제는 재생 불가능한 자원의 고갈과 재생 가능한 자원, 이런 적정 이용의 문제가 중요하다 보고 있다. 대체로 자원 문제는 자연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경제적 성장과 더불어서 재화의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 환경이 제공하는 위락 가치가 증가하고 있고, 관광 활동을 위해서 자연 환경 또는 자연 자원을 이용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 결국은 뭐냐면 교재 보시면 383페이지에 보시면 관광자원의 개념에서 나오죠. 개념에 대해서 보면 밑에서
여섯 번째 줄. 여덟 번째 줄에 보시면 관광자원 현상 자체가 인간 활동의 심리적, 경제적, 사회 문화적 현상으로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관광학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학문, 이론과 방법론 적용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광자원, 관광학에 의해서 관광자원, 관광자원학 이런 모든 것들을 공부를 하고 펼쳐서 나가야 된다. 그래서 관광자원에 대한 학자별 개념 정의를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학자별 개념 정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학자별 개념 정의는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김성기 교수는 관광자원은 대상에 따라 구성하는 요소, 그 구성 요소에 따라 유형은 매우 다양하다. 그래서 다른 역할을 담당하는 상호 유기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즉 누구 관광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더불어서 이 사람들이 충족하니까 아울러서 관광 활동이 원활하게 된다. 그죠? 관광자의 욕구, 내가 관광 가서 욕구가 충족되었을 땐 관광 활동이 원활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을 때는 즉 관광 활동이 원활하게 되지 못했을 때는 꼬장을 부리고 못된 짓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재반 요인이나 요소들의 총체라고 할 수가 있다. 자, 김홍우는 관광객의 욕구나 동기에 의해서 매력성을 갖게 되고 된다. 어쨌든 그 매력, 내가 관광을 가고자 했을 때 그 매력을 일으킬 수 있는 것들로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관광 행동을 유발시키는 유인성과 개발 그리고 대상이 되고 자연과 인간의 상호작용 결과인 동시에 자원의 범위 그리고 자연 인문들 이런 것들로서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원에서는 유형과 무형 자원의 범위가 있죠. 우리가 앞서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유형과 무형 자원의 범위가 있음으로써 사회 구조와 시대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이 자원들은 후대에 빌려 쓰는 거고 우리가 자연 그대로 깨끗하게 해서 돌려줘야 된다. 이런 슬로건들로서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리고 박석희 교수는 관광자의 동기 그리고 행동을 이건 관광자가 행동 동기를 유발하게끔 하는 것은 뭐 매력과 유인성을 지니고 있어야 된다. 뭐 그죠? 우리가 관광지의 볼거리가 매력을 느껴야 가지 그렇지 않으면 가지 않는다. 그래서 관광자의 욕구 충족을 시켜주는 유형, 무형의 소재이며 관광 활동을 원활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반 요소인데 그것을 우리가 잘 보전, 보호하고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관광자원이 지닌 가치는 관광자 시대에 따라 변하며 비소모성, 그죠? 비소모성, 비이동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결국은 시대가 지남으로써 우리가 찾는다. 우리가 이전에 올드한 사람들이 찾았던 관광지와 지금의 젊은 층들이 관광지를 찾았던 것들, 이런 것들은 좀 다르게 볼 수가 있다. 그럼으로써 윤대순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인간의 관광 욕구의 대상이 되고 관광 행동을 유발시키는 가치를 지닌 유형, 무형 아주 심플하죠. 그리고 이장춘 교수는 인간의 관광 동기를 충족시켜 줄 수 있고 생태계 내의 유형, 무형 모든 자원을 보호하지 않으면 가치를 상실하거나 감소할 성질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관광자원 이 개념 정의를 가지고 관광자원의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자원의 개념 구조를 보시면 이렇다. 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경제학적 관광자원의 의미를 돌이켜 봐야 된다. 경제학적 자원은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즉 이건 생태계, 인간관광, 그리고 유형, 무형의, 그리고 보호, 보존치 않았을 때, 그리고 관광자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학적으로 자원이라는 것은 385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생산 요소를 가리키기 때문에 관광이라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요소를 관광 자원으로 본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관광 서비스는 생산과 동시에 소비된다. 그죠? 관광 서비스는 생산과 동시에 소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서비스 특성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비스 특성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기존에 우리가 관광지에 우리가 가서 뭔가를 보고 행동을 해야 그것을 보고 느낄 수가 있고, 좋다 나쁘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가지 않으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래서 관광 자원이 서비스와 결합되어서 관광 행위를 위한 소비 및 생산 활동을 나타내기 때문에 관광 자원의 특성에 대한 경제적 견해로 보기도 하고, 또는 이 관광을 재화나 서비스는 그 자체가 효용과 그 가치를 창출해내는 생산물이 최종 생산물이 아니라 다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르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원 특성에 있어서 상품을, 즉 자원 특성의 상품은 뭐냐면 우리가 매력성, 관광 행위, 관광지 이런 것들로 볼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생산하는 생산 요소 또는 중간 생산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것을 봤을 때 관광 상품은 관광 상품은 하는 것은, 관광 상품을 구성하는 요소는 시간, 자원, 그리고 이동,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적절히 융화되어 있어줘야 된다. 그래서 관광 행위는 어떻게 보느냐? F라고 보고, 이걸 이 수식으로 나타내고 있죠. 지금 수식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식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이 수식을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머리가 아플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교재를 보겠습니다. 교재 385페이지 밑에서 14번째 왼쪽에 보시면 한편 찾으셨습니까? 한편, 그죠? 한편. 관광행위는, 즉 F는, 관광행위는 재화, 시간, 여행을 표현할 수 있는데, 이제 재화, 시간, 여행을 표현할 수 있는데,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행위는 자연적 매력, 자연이 주는 것, 자연적 매력과 인문적 매력, 우리가 이걸 좀 뜯어 고쳤을 때 매력, 그리고 관광시설의 매력, 그리고 부대시설, 기반시설, 인력, 시간, 여행 등 8가지 생산 요소가 적절히 배합되어서 성립된 것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M, R, C 이 모든 것들이 적절히 배치되어서 나와야 된다. 그런 것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우리가 경제학적 의미고, 그 다음 생태학적 의미는 뭐냐면, 존재하는 인간의 관광 동기, 유무형, 그리고 여러 자원과 보호, 보전의 의미로 접근한다. 그래서 368페이지 380
6페이지를 보시면 386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관광자원은 무진장하고 불변한 자원이 아닌 이상 잘못 이용했을 때, 그죠? 잘못 이용했을 경우 가치 손실은 막대할 것이며 대부분 관광자원은 고갈될 수 있으나 유지될 수 있으며 경질될 수 없는 자원 속에 범죄된다. 자, 유지될 수 있고, 자, 우리가 이전에 그 서해 배가 유조선이 침몰되어서 서해 안에, 그죠? 온갖 갯벌에 또는 동식물, 동물은 아니죠. 그 식물, 어패류 하는 곳에 기름때가 뚫려서 자원봉사를 받고 기름띠 제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로서 우리가 이런 한번 일순간의 실수로 또는 인간의 실수로 해서 이런 것들이 자연자원과 우리 자원 또는 또 이런 뭐 갈매기 또는 천연자원들로 인해서 피해를 받으면, 즉 생태계 내에서 존재하는 인간의 관광 동기, 유형, 무형, 제자원, 보호, 보존치 않았을 때 우리는 큰 타격을 가져온다. 큰 타격을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자원들 중에 자연적 매력, 인문적 매력, 관광 매력 시설, 협의에 이런 관광 자원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관광 자원의 매력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그 서해 안에 있어서, 그죠? 서해 안에 있어서 유조선이 침몰했을 때 10년 그걸 회복하는데 10년 이상이 걸렸다. 10년 이상이 걸려가지고 지금 서해안에 기름띠가 점점 그리고 그분들은 서해안에서 자원을 가지고 해상 자원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큰 피해를 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관광 자원의 개념 구조를 보시면 이 생태계 큰 원형 안에서 크게 차지하고 있는 게 생태계. 이 생태계에서는 갯벌, 천연자원, 자연자원, 인공자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매력물들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 포함을 하고 있으니까 그죠? 인간의 관광 동기. 이 관광 동기는 아주 소소하게 일어날 수 있고 유형, 무형, 제자원을 보호하고 하는 것 같이 겹쳐서 나온다. 그리고 보존했을 때, 보존하지 않았을 때, 보존했을 때는 이만큼, 보존하지 않았을 때는 이만큼을 날려버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수식으로서 봤을 때 관광자원의 개념 구조는 관광자원의 보존, 보호에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리고 다음은 잠깐 쉬었다가 우리가 관광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